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목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지금부터 109년 전인 1910년 오늘은 일제의 침략으로 한일 병탄 조약에 따라 국권을 상실한 경술 국치일입니다. 그해 8월 22일 이완용과 데라우치 사이에 병탄 조약이 조인되자 일제는 한국민의 반항을 두려워해 발표를 뒤로 미뤘습니다. 정치단체의 집회를 철저히 금지하고 또 원로 대신들을 연금한 뒤 일주일이 지난 29일에야 순종으로 하여금 나라를 넘긴다는 양국의 조치를 내리게 했습니다. 8개 조로 된 이 조약은 제1조에서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제에게 넘길 것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어제부터 일본은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일본의 이번 조치가 109년 전의 국치처럼 되면 안 됩니다. 스스로 힘을 합쳐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각오를 다지고 노력해 그 길로 나가는 날로 삼아야 합니다. 정부도 외교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요즘 외교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파업이 예고된 대전 지역 대형 종합병원 2곳 중 을지대병원이 16시간이 넘는 마라톤 교섭 끝에 극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노조가 파업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건양대병원은 노사가 막판 마무리 교섭을 벌이고 있습니다. 충남버스노사는 임금 4.7%, 월 13만 원 인상과 무사고 포상수당 월 10,000원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조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가 공주대 모 교수의 학술활동 발표 초록 3저자로 등재된 것과 관련해 공주대 총학생회가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서산대산공단은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 가운데 하나지만 가동 30년이 지나면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산공단 내 4개 대기업이 안전과 환경 분야에만 앞으로 8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단지가 부족한 대전에 도시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한남대가 정부가 공모한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 사업에 최종 선정됐는데 창업 공간은 물론 주거와 문화시설까지 조성됩니다. 천안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협약 재협상을 요구하며 관련 추경 예산안 통과를 저지하기로 했습니다. 태안항에 입항하려던 대형 외국 화물선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코카인이 적발됐습니다. 그 양만 무려 100kg, 시가로는 3천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홍성군이 지역 대표 독립운동가인 만해 한용운 선생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합니다.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 조치에 따라 대전 서구는 다음 달 열릴 예정이던 제6회 서구청장배 한일 킥복싱 대회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카이스트와 충북대 공동연구팀이 야생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예방 백신을 개발해 동물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대전 지역에서는 올해 첫 중증 열성 혈소판 증후군 병원체가 검출됐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 브리핑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정재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첫 소식 알아보죠. 오늘도 병원에 갈 계획이신 분들 많을 텐데 대전의 대형 종합병원인 을지대 또 건양대병원 2곳의 파업 소식이 어제부터 들리고 있는데 밤사이 상황 어떻게 됐나요? 네, 먼저 을지대병원은 밤샘 협상 끝에 오늘 오전 6시 20분 교섭이 극적으로 타결됐는데요. 노사 양측은 임금 11% 인상과 호봉제 도입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안 마련을 비롯해 육아휴직 급여를 내년 7월에 도입키로 결정했습니다. 네. 노조가 요구한 간호인력 추가 확보는 별도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건양대병원은 막판 협상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틀에 걸쳐 장장 18시간이 넘도록 교섭이 이어진 건데요. 건양대 노조는 지금 이 시각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측이 제시한 임금 5%대 인상안과 교대제 근무 수당 등의 마지막 조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틀씩이나 그것도 18시간이 넘도록 밤샘 마라톤 교섭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사측과 노측의 의견이 팽팽했겠죠? 네, 어제 오후 6시부터는 을지대와 건영대병원 노조 조합원 1,400여 명이 각각 병원 로비에 모여 파업 전야제를 열 정도로 강경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자정 무렵에는 나순자 전국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노사교섭을 단판지려 대전을 찾기까지 했습니다. 쟁점은 낮은 처우로 인한 인력 이탈이었습니다. 낮은 급여와 처우로 간호사 등 병원 인력이 타 종합병원으로 유출되면 환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질이 하락하고 이에 따라 환자 수가 줄면 병원 수익 저하로 경영 상황이 악화되는 이른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다행히 을지대는 사측이 노조 요구안을 수용함에 따라 의료 노동자 처우가 개선되고 파업이라는 최악의 수는 피하게 됐습니다. 예, 이 파업으로 병원 운영에 차질을 빚으면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는데 노사가 한 발짝씩 양보해서 을지대는 최악을 면하게 됐네요. 건양대병원도 해결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죠.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지난해부터 화학사고가 끊이질 않는데 입주 기업들이 환경안전 분야에 8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다고요. 네, 그 페놀 유출부터 질식 사망산재, 유증기 대량 유출 사고 등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대산공단에서만 18차례에 달하는 각종 화학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주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커지자 이를 잠재우려 이른바 대산사사로 불리는 4개 기업이 앞으로 5년 동안 8,070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이 중 유증기 대량 유출 사고를 낸 하나토탈은 3,400억 원, 유증기 질식 사고로 사망산재가 발생한 현대오일뱅크는 2,100억 원, 탱크로리 페놀 유출 사고를 낸 LG화학은 1,400억 원, 1급 발암물질인 벤젠 누출 사고를 낸 롯데케미칼은 1,000억 원씩을 각각 투자합니다. 이 금액은 노후 설비 교체와 소방 설비 개선, 미세먼지와 악취 저감 등 안전과 환경 개선에 투입됩니다. 네. 이 투자 계획이 발표된 것에 대해서 지역사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또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는 반면에 걱정과 우려도 만만치 않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 대산 4대 기업 발표에 대해 서산시는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다른 석유화학단지에 비해 결코 적지 않은 액수라며 기업들의 결정을 높이 평가했는데요. 그 맹정호 서산시장은 여수 국가선단을 예로 들면서 여수산단 안전환경 분야 투자 계획으로 3,200억 원이 투입된 것과 비교하면 높은 액수라고 발언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생각은 서산시와 달랐는데요. 구체적인 유해물질 저감 목표치가 빠졌고 다른 안전대책은 생략됐다며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 대산업 주민들은 화학재난사고 대피 설명서를 만들어서 훈련을 한다고 해놓고선 몇 년 동안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점을 꼬집으면서 투자 계획이 말로만 그치지 말아달라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네. 대기업은 신뢰를 잃으면 중요한 자본을 잃는 것입니다. 대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꼭 실행해서 각종 사고로 불안과 공포에 떠는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정말로 지켜주는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죠. 이번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초대형 마약 밀매 사건이 태안항에서 벌어졌어요? 네, 그 태안항에 입항하려던 대형 외국 화물선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코카인이 발견됐습니다. 양이 무려 100kg에 달하는데 시가로는 3천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이 정도 규모는 33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인데 해양경찰이 마약 단속을 벌인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네. 이 화물선에는 태안화력발전소 측에서 수입하는 석탄이 실려 있었는데요. 해경이 마약 탐지견을 동원해 화물선 내부를 수색했고 선체에 숨겨진 특정 창고를 발견해 코카인을 찾아냈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양의 마약이 화물선에 숨겨진 채로 옮겨졌다는 건데 이 마약이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내는 거죠? 해경 측은 미국 해안경비대로부터 첩보를 입수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화물선 이동 경로를 추적해서 적발했습니다. 이 홍콩 선적의 화물선은 지난달 콜롬비아에서 출항해 싱가포르를 거쳐 지난 24일 태안항 입항 앞서 태안 앞바다에 닻을 내리고 정박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화물선은 석탄을 내리고 멕시코를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이때 해경이 화물선을 급습해 마약을 발견한 겁니다. 네. 적발 당시 배에는 필리핀 국적의 선원 20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해경은 선원을 상대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인터폴과 공조해 코카인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이 마약을 국내로 유입시키려 했는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예. 마약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를 망칩니다.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네, 오늘 다행히 없었습니다. 예, 뉴스브리핑 정재훈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충청남도 대표 농특산 온라인 쇼핑몰인 농사랑에서 추석맞이 특별 판매전이 열립니다.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판전에는 한우와 과일, 한과, 곶감, 떡, 김 등 도내 우수 농특산물이 10에서 15% 할인된 가격에 판매됩니다.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대전 시민의 의지를 모으는 혁신도시 지정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오늘 출범합니다. 홍성군은 홍동면 금평리 일원의 농어촌도로 홍동 101호 확포장 공사를 완료하고 전면 개통했습니다. 1.53km, 폭 8m로 확포장됐습니다. 홍성군과 함께하는 남양 F&B 구인 구직 만남의 날이 9월 5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홍성군청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사무직 17명, 생산직 73명 등 90명을 채용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는 해당 행사 전까지 워크넷을 통해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당일 이력서를 지참하고 현장 접수하면 됩니다. 날씨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오늘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아침부터 밤까지 번개와 돌풍을 동반해 내릴 전망이며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40mm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전과 세종, 홍성 28도, 천안, 계룡 27도 등 27에서 28도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고 대전과 충남 남부 내륙 지역에 새벽부터 빗방울이 떨어질 예정입니다. 기상청은 내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서해안 천문조 기간으로 바닷물이 높아져 만주시 저지대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정치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한 주간의 정치 이슈를 분석합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정치광장.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위원장에 대전 동구가 지역구인 이장우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자리를 맡았다며 대전시정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장우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장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장우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의 신임 시당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셨는데 먼저 네.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우선 대전 시민 여러분, 또 KBS 시청자 여러분,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위원장을 맡은 이장우입니다. 우선 총선을 앞두고 지금 대한민국과 또 우리 당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막중한 책임을 맡게 돼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특히 경제, 안보, 외교 등 총체적인 난국 상황입니다. 서민 경제도 굉장히 어렵고 대통령과 여당의 폭주, 무능, 폭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전 시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하여튼 이 나라를 구하는데 열심히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 시민들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려운 시기에 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되셨다고 본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재선의 현역 의원이 총선을 잘 끌어주길 바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고 분석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당원들 요즘 저희 당이 그동안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네. 지금 현 정부나 지금 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정 운영이 굉장히 난맥상을 보이고 있고 또 네. 외교, 안보, 경제 모든 게 총체적으로 난국을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 자유한국당의 이 현역 국회의원들이 더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특히 대전은 저희 현역 국회의원이 지금 세 분인데요. 네. 우리 정용기 의원님은 지금 당 정책위 의장을 맡아서 당의 정책을 총괄하고 있고, 그렇죠. 또 이영건 의원님은 시당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제가 맡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전 지역 의원님들하고 또 그동안 헌신적으로 당을 지켜오신 많은 당원들하고 네. 또 당위원장들하고 정말 한 뜻을 모아서 정말
대전시정도 견제하고 또 정책적인 대안도 내놓고 또 대전시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어내는데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어깨가 무거워지신 건데, 이 신임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위원장으로 시당 운영 방향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가요? 저는 우선 자유한국당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대전 시민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시민들을 볼 때 정치가 가장 겸손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되 대신에 대전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자와 같이 호랑이 같이 네. 중앙정부에 가서 싸우기도 하고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또 현안들 해결하는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전 시정에 대한 비판 또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셨는데 지역에서의 야당의 역할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지금 민선 7기 대전 시정은 사실 민주당이 장악한 상황입니다. 시장, 구청장, 시의원 대부분 지금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출신들을 당선시켜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민선 7기 대전시정의 여론조사가 썩 좋지 않습니다. 특히 이 트램건설이나 야구장 입지 결정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대전시정의 여러 가지 정책 결정에 아쉬움이 있고요. 네. 또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나 LNG 발전소 건설 문제 또 유성의 장대 비지구 개발 사업 문제 또 오랫동안 지지부진하게 끌어온 유성 복합터미널 등 이 정책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네. 이에 대해서 대전시가 이렇게 썩 흔쾌하게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 대전 시민들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먹고 사는 문제 이에 대한 답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이 이런 문제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대전시정을 비판은 하되 네. 함께 협력하면서 대전의 미래를 개척하는데 한 축을 담당해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대전의 현안이라면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에서는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우선 우리 대전에 과연 앞으로 대전 시민들이 먹고 살 문제 네. 이런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충청 대전 지금 혁신도시가 없는데 혁신도시를 지정을 받는 문제 네. 또 도시 안에서 예를 들면 동구, 중구, 대덕이나 이 서구 유성을 균형 발전시키는 도시의 균형 발전 문제 네. 그리고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을 확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원도심 지역에 대한 트램 노선을 포함한 건설 문제가 조금 어려움이 좀 있을 것으로 보는데 네. 이에 대한 정책적인 여러 가지 고려 문제 네.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또 하나는 이 4차 산업 혁명도시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네. 또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지금 가다듬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전시 인구도 지금 계속 줄고 있고 이웃에 있는 세종시로 인구가 유출되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전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땅들을 대전이 먹고 살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좀 나서볼까 생각합니다. 예. 특히 혁신도시 문제는 지금 현 정부 들어서 내년에 앞으로 총선 앞두고서 122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이 충청 대전 지역이 상당히 소외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전시정 또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힘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주로 한 5가지 정도를 이제 뽑으셨는데, 네. 예, 그 중에서 시당위원장으로서 역점 추진할 사업, 물론 다 중요합니다만, 어떤 거를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것은 시장이고요. 시장의 정책적인 결정, 예, 그리고 시장이 갖고 있는 대전의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에 대한 충원과 충고를 충실히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거기에다가 저희가 충분히 마련된 대안들을 대전시정에 제시하고 이런 것들을 대전시정을 이끌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대전의 미래를 위해서 시정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역할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내년 총선 얘기 또 안 할 수 없죠. 네. 자유한국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아쉬운 성적을 거뒀는데 네. 이제 이 유권자들의 지지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게 이제 과제인데 시당으로서의 총선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좀 전에 말씀 올린 것처럼 우선은 민심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국민들, 특히 대전 시민들의 갖고 있는 많은 말씀들 이것을 경청하는 것이 저희 당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권 차원에서는 경제 문제나 안보 문제, 외교 문제 등이 지금 사면초가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최근 2년 동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또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이나 또 영세 상인들, 중소기업인들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현 정부 들어서 양극화가 상위 소득이 높은 20%와 하위 낮은 20%의 격차가 더욱더 벌어져서 지금 역대 최악의 양극화가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네. 실업률도 최악이고 IMF의 경제 상황도 최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국정 상황의 난맥을 저희 당이 대안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이 대안정당으로서 역할을 해내는 것이 결국은 선거의 정책이고 예. 또 하나 총선을 임하는 저희 당의 입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역대 선거에서 충청권 민심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이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네. 이 지역적으로 민심을 모으기 위해서 내년 총선을 어떻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우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 정부의 국정 난맥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대안을 만들어내고요. 예. 우리 특히 대전 같은 경우는 현 정부 들어서 이 충청권 홀대가 굉장히 심합니다. 네. 현 정권 들어서 장관이나 차관 그리고 고위 공직자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대전 출신은 아예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외를 넘어서 완전히 대전, 충청을 패싱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강력한 저기 비판이 따라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규제 자유 특구 대전, 충남이 제외됐습니다. 혁신도시 지정도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젊은이들이 인재 채용에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충청권이 완전히 배제돼 있습니다. 네. 최근에 또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클러스트를 천안에 유치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무산돼서 용인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세종보하고 공주부를 철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영남 지역이나 호남 지역에 이 도도 많은데 우선 충청도에 있는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도부터 철거한다는 게 이 현 정부가 충청권을 얼마나 만만하게 보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충청권 인사 홀대 문제나 충청권 패싱에 대한 강력한 저희들 드라이브를 걸어서 이번 선거 전국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을 강력하게 할 생각입니다. 네. 또 중앙당 차원에서는 자유한국당의 노동개혁 특위위원장으로도 임명이 되셨는데 이 노동개혁 특위가 무슨 일을 하는 특위고 또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예, 제가 지금 당 노동개혁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네. 지금 한국 경제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지금 추락하고 있는 엄중한 시기인데 현 정권이 갖고 있는 경제 정책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네. 이 대전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당의 3대 핵심 특위위원장인데 올 들어 경제 성장률, 생산, 투자, 소비, 수출, 물가, 제조업, 재고율, 또 실업률 등 경제 지표가 최저, 최악, 최고인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현 정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이런 역주행하는 정책을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는데 특히 현 정부의 정책 중에
반기업 친노동 정책,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투자하게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그리고 이 나라 경제 어려운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법과 원칙 위에도 군림하는 이 강성 노조 문제나 기종 노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울어진 고용노동시장을 바로 잡아서 기업과 그리고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이런 정책으로 전환해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향후 입법화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장우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조간브리핑입니다. 대전일보는 핵심 품목 R&D 3년간 5조 투입, 금강일보는 정부 R&D 예산 확대 정면 돌파란 제목을 각각 달고 당정청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맞서 소재, 부품, 장비, 공급망 조기 안정과 상용화를 위해 내년부터 3년간 정부 예산 5조 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중도일보는 불매운동 넘어선 반일, 극일 분위기 활활, 충청투데이는 충청권 여야 총선체제 돌입, 이런 기사들을 실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정하웅,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8월 29일 목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